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사업 방식임에도 아직도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한 후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주택 방식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도 확보하고 아파트도 건설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만큼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수백 대 1 혹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감안하고 아파트 청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매번 실패하면서 말이죠.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건설하면 간단할 텐데요. 지주택 방식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물론이고 조합원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주택에 가입한다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건 내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 내 투자금 역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양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원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점인지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만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지주택 현장은 추가 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지주택 조합원 모집 당시 33평형 아파트의 주변 시세는 10억이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주택 홍보관에서는 지주택에 가입하면 3년 후 33평형 아파트를 8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요. 하지만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4억이 통보되었고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입주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심지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분명히 8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주택에 가입한 건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지주택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주택 사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내가 조합원이 되어서 사업을 직접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리스크 역시 조합원인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직접 진행한다는 게, 조합원이 된다는 게 이처럼 얼마나 큰 리스크를 수반하는지 장담컨대 대부분 알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은 바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0%라고요. 통계상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보통 20%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준공 후 입주까지 완료한 사업장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자신 있게 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지주택 추진 당시 홍보관에서는 3년 후 33평형 아파트를 10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3년 후 10억에 분양받아야 성공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10년 후에 간신히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비용이나 공사비도 증가해서 분양가 역시 크게 증가했고요. 이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10군데 지주택 사업장 중 8곳은 첫 삽도 뜨기 전에 사업이 무산되고 나머지 두 사업장도 사업기간 늘어나고 분담금도 증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이 바로 지주택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 소개한다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지주택에 가입하고 투자하실 건가요? 제 지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지주택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주택 사업장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성공한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소 수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처럼 성공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가 높은 사업 방식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주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